알아두면 쓸데많은 영국사 이야기. 40번째 이야기.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 알렉산더 플레밍은 1881년 8월 6일 스코틀랜드 에어셔 지방의 로우필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대자연을 좋아한 그 플레밍은 집 근처의 강과들을 누비며 탐험 놀이를 즐겼는데 이것이 관찰력과 기억력을 단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며 훗날 위대한 의학 성과를 달성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1895년에 런던으로 옮긴 플레밍은 안과 의사였던 형을 곁에서 지켜보며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는 의사라는 직업을 선망하면서 의학도의 꿈을 키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인류는 세 가지 중대한 발명을 했는데 바로 원자탄과 레이더, 그리고 페니실린이었습니다. 원자탄은 인명살상의 무기로 사용되고 레이더는 살상 무기의 위협에서 벗어나는데 주로 사용된 반면 페니실린은 인류의 질병 치료에 크게 공헌했으니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니실린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바로 영국 의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었습니다. 일찍이 19세기 말엽 독일의 과학자들이 미생물이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임을 발견한 뒤로 의학자들 사이에서는 세균학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세균 연구를 통해 콜레라 등과 같은 전염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당시 세인트 메리 의과대학 교수 중에는 유명한 세균학자인 알름노스 라이트 박사가 있었는데 플레밍은 라이트 교수의 예방접종 연구실을 드나들면서 세균학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1906년 7월 의사자 격고시에 합격한 플레밍은 라이트 교수가 주도하는 미생물 연구 실험실에 들어가 이곳에서 40여 년 동안 연구활동을 했습니다. 실험실에서 일하던 초창기에는 플레밍은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은 플레밍을 스코틀랜드 촌놈이라고 놀려댔는데 좀처럼 말을 하지 않는 플레밍에게 쉽게 다가가기 어려웠기에 괴짜로만 여겨졌던 것입니다. 플레밍은 얼마나 과묵했는지 때로는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온종일 단 두 마디만 할 때가 종종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부침성 있는 성격과 탁월한 의학 실력 덕분에 동료들의 인기를 독차지했습니다. 플레밍이 연구에 파묻혀 지내는 중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는데 그는 동료들과 함께 영국 육군 의무단에 지원하여 최전방의 야전병원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당시 서부 전선의 참호들은 피와 시체, 오물로 뒤범벅되어 세균 번식에 온상이 되었고 부상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세균이 감염되어 끔찍한 고통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처에 박테리아가 침입하게 되면 몇 시간이나 며칠 만에 상처가 썩어 들어갔습니다. 당시 사용되던 항균제와 항생제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동시에 인체 조직에 손상을 입혀서 주로 피부 조직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중상을 입은 환자들에게는 항균제와 항생제를 전혀 쓸 수가 없었습니다. 플레밍은 부상자들이 효과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활다리를 잃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는 신체에 의해가 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박테리아를 죽일 방법을 반드시 찾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인트 메리 병원의학교 연구 실험실로 돌아온 플레밍은 효율적인 항생제 개발에 온 정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미 결혼하여 처자식이 딸린 상태였지만 그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온 종일 연구실에 틀어박혀 항생제를 연구하는 데 골몰했습니다. 그러던 1928년 어느 날 플레밍이 여느 때처럼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었는데 무심코 포도상 구균이 담긴 배양 접시를 치우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했습니다. 순간 그의 입에서는 탄성이 쏟아져 나왔고 그는 동료들에게도 현미경을 통해 배양 접시를 보여주었습니다. 배양 접시에 육모 형상의 푸른 곰팡이를 발견했는데 놀랍게도 푸른 곰팡이 주변에는 포도상구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포도상구균이 알 수 없는 곰팡이 때문에 모조리 죽어버린 것입니다. 플레밍은 곰팡이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서둘러 일련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푸른 곰팡이가 인체에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도 유해균을 모조리 없앤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푸른 곰팡이의 배양물을 800배 묽게 해도 포도상구균의 증식을 방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29년 2월 플레밍은 뛰어난 살균력을 갖춘 새로운 물질을 페니실린이라고 정식으로 명명했습니다.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했지만 당시 추출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대량 생산은 꿈도 꿀 수 없었고 페니실린의 대량 생산은
후세 의학자들의 몫이었습니다. 1935년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의학자 플로리와 영국인 언스트 보리스 체인이 페니실린을 임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정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941년 2월 12일 플로리는 사경을 헤매던 환자 7명을 상대로 임상실험을 한 결과 페니실린이 부족해서 주사하지 못한 환자 1명을 제외하고 전원 완쾌되었습니다. 1941년 12월 미국에서 페니실린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고 다음해 8월 플로리가 새로 생산된 페니실린을 영국의 플레밍에게 보내주었습니다. 플레밍은 크게 감격했는데 이때부터 페니실린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부상병들에게 페니실린이 널리 공급되어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를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한 연구성과의 공로를 플레밍은 플로리와 언스트 보리스 체인 등 학자들의 몫으로 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니실린은 내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 자연이 발명했다. 나는 단지 우연히 그것을 발견했을 뿐이다. 반면에 플로리와 체인은 자신들을 새로운 세계로 안내해준 플레밍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고 공을 돌렸습니다. 1945년 플레밍과 플로리, 체인은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했습니다. 41번째 이야기, 사랑을 위해 왕좌를 버린 에드워드 8세로 이어집니다.